안녕하세요. 웨이커의 한규종입니다. 네, 12월 3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하루에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막 쏟아지면서 개별 기업 단위로는 굉장히 폭락한 기업도 있고 지수도 전반적으로는 하락 마감했는데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주요 키워드 보시면 그 고용 지표가 쇼크 났고요. 오미크론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디디 추싱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 증시에 원래 상장되어 있을 만한 중국 기업들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들 급락했고요. 그리고 도큐사인은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는데 하향이 좀 심하게 하향이 돼가지고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지수가 지수 자체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3% 4%씩 일간으로 떨어진 거는 아니고 마이너스 0.8, 0.1,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는 국내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하락폭이 되게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까지 떨어졌죠. 이게 그 옐런 재무장관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재무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그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경제에 아주 유의미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오미크론 오미크론을 떠나서 이제 경제가 원래 회복이 되느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 부진한 코멘트가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이 빠지는 데에 있어서 예전에 파월 의장이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하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통화를 푸는 그런 테이퍼링에 반대되는 이제 채권 매입부터 해서 금리 인하부터 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는 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온 모드가 켜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파월 의장도 좀 테이퍼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 이제 좀 있으면 퇴임하시는데 그 파월 의장이 돈을 너무 풀어가지고 화성 점령 안 되겠다 이렇게 돈 풀다가 이런 코멘트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리는 안 좋을 만한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시황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너무 심하게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의 반도 안 됐죠. 근데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거주를 하는 제조업부터 해서 서비스업 이런 곳들이 다 비농업 고용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임금 노동 근로자분들 중에 많은 층을 차지하는데 그 지표에서 너무 하회를 심하게 하면서 전망치의 반토막도 더 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그 우려가 다 불거진 거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재무장관이 표명을 하고 거기다 미국 내 고용지표는 아주 작살이 나고 거기다가 이 통화정책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거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실업률 자체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업률 자체는 네. 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좀 예상치 대비 좀 상회를 한 것도 있을 거고 이 실업률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이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다다음 주가 많이 안 남았는데 다다음 주 FOMC에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이라든지 연준이 보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코멘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관되게 나오면 시장이 이제 슬슬 이거 연준이 긴축 빠르게 못한다 라는 딱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에 기반해서 기업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텐데 지금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네, 놓여 있다 보니까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는 폭락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 디디 추싱이라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에 있는 그 카카오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의 카카오티인데 굉장히 많은 수가 이용을 하는데 디디 추싱이 네, 뉴욕에서 떠납니다. 이제 홍콩으로 다시 가는. 중국에서도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 퇴출을 계속 천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 아주 폭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22%.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까지 영향을 받고 그 마이너스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요즘에 부진이 계속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피로감이 좀 심한 상태예요. 지금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잠깐 같이 보자면 이거 이게 알리바바 차트이거든요. 네, 엄청나죠? 바닥을 모르고 어딘지를 모르고 뚫고 들어가는 네, 275불에서 지금 111불 마감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들의 피로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참고를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신자본주의적인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신자본주의적인 국가에. 그리고 어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 국가다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테슬라가 또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던 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네, 매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대규모로 거의 10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나서 살짝 주춤했었는데 그죠? 살짝 주춤했었다가 또 팔았어요. 네. 또 팔았네. 투자 심리도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1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네, 1조가 넘게 팔았고 네,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취약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만큼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좀 심리가 취약할 수 있었는데 마침 같은 이벤트가 나와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엔비디아 투자, 테슬라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주 많이 빠졌죠. 그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게 연방거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할을 하는데 연방거래위원회가 ARM 인수를 반대를 했어요. ARM 인수에 대해서 원래 지금 뭐 영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다 부정적인 모습,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반대를 했습니다. ARM은 그 칩 설계, 그 칩 디자인을 하는 칩은 없는데 그 반도체 회로 설계, 뭐 아키텍처를 짜주는 그런 칩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칩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설계를 기반으로 뭐 애플도 뭐 하드웨어를 만들죠. 그래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어 자산들을 갖고 있는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그런 설계 자산을 파는 기업이고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ARM이. 그래가지고 팹이 없는데 뭐 GPU도 만들고 NPU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세서에 대해 지금 하고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우리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하면 거의 그 메모리 이외에 비메모리 쪽에 로직 반도체 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입지를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쟁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 둔화될 소지가 많이 크죠. 독점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끝판왕 역할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애널리스트들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 엔비디아 ARM 인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폈던 곳들도 안 될 거다라는 걸로 선회를 했고 기존에 뭐 30% 정도의 인수 확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던 곳들도 뭐 5% 미만으로 본다 인수 가능성은. 근데 지금 엔비디아와 ARM 계약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이벤트들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인수는 불발될 것 같다는 전망이 컸고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규모 인수 반도체 쪽에서 대규모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죠? AMD가 있죠. AMD가 지금 자일링스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자일링스 인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또 우려가 부각이 되겠죠. 자일링스가 이제 6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같이 우려가 부각되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4.43, 네,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이벤트를 가지고 AMD의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거꾸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만한 거고, 지난 11월 말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컨퍼런스에서 리사스 CEO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중국 당국 승인만 남았는, 다른 국가들 승인 이미 다 끝났습니다. AMD는. 그리고 중국 당국 승인과 관련해서도 현지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나 현지 외신 같은 경우에서도 또 뭐 우호적으로 대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도큐사인, 네, 폭락도 이런, 네, 보기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폭락이죠. 왜 이런 폭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어닝은 잘 나왔어요. 어닝은 잘 나왔어요. 네, 실적보다 상회했다. 그리고 상회했다. 매출, EPS 다 상회를 했는데, 문제는 실적 발표 끝나고 나온 컨퍼런스 콜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음 분기 성장 가이던스를, 도큐사인 같은 유형의 기업은 성장 가이던스에 대해서 하향을 하면은 이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도큐사인은 뭐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종이 계약서를 하는 거를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붙던 기업이었던 거고, 그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받아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도 이익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결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인데, 이게 뭐 PBR만 해도 그냥 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60배 정도 나던 회사다 보니까 성장을 계속 해가고 시장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야 되는 기업이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고 기존 같은 성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그 하향을 하는 데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의 하단보다 더 미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거의 다들 막 30% 40%씩 하향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135불까지 빠졌죠. 예. 그래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렇게 급격하게 하향을 했다 보니 이 그 여파를 크게 받았고요. 어제 투자 심리도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예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브로드컴이라고, 그 우리나라에도 뭐 SK텔레콤, 뭐 KT, 유플러스 등등의 기업이 뭐 관련 반도체 쓰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통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구글이 그 데이터 센터에 쓰는 프로세서, 그 데이터 센터용 그 연산 프로세서에 있어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반도체 기업인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 기업도 되게 보여드리면 큰 회사예요. 네, 되게 큰 회사인데 한 270조 정도, 280조 뭐 요 정도 그 사이즈일 텐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280조. 뭐 카카오 같은데, 카카오나 우리 막 네이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카카오가 이제 55조. 네, 카카오 한 5개 사죠. 네,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도 한 60조 정도 되고 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 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게 이제 650불까지 상향을 했고,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많을 거라고 코멘트를 연이어 드리고 있죠. 관련 이벤트 때문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아니면은 반도체 회사들 투자 심리 요새 살아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는 이벤트라 상향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라서 참고해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발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뭐 산업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어느 정도 뭐 주간 실업수당 말고 월간 11월 지표들은 고용 지표에서 계속 발표가 되면서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 12월 들어서는 어떤지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 FOMC 전까지는 경제 지표 위에서 많이 보시고, 지금 배당과 관련해서는 뭐 블랙록 등등의 계속 또 여기도 배당락 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 오늘 시황은 좀 길었죠. 네, 오늘 이벤트들이 워낙 많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개 다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투자 심리는 굉장히 공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나임이라고 기관 투자가들 심리 지표들이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 심리 지표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 풋콜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어디가 이제 그 공매 그러니까 풋 포지션이나 콜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대한 그 비율을 CBOE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CBOE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JP모건도 계속 JP모건도 이런 코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JP모건이 공포가 과장되어 있고, 예, JP모건이 공포가 과장되어 있고 저가 매수해야 되고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큰 IB들의 투자 의견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고 JP모건이 뭐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제한적이고 JP모건이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던 때는 뭐 지난 그 작년에 그 대선 직전에 말도 안 되게 막 주가가 확 밀려 내려갔었죠. 그때나 뭐 예전에 코로나 때 그리고 뭐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이런 때들의 이런 코멘트를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 코멘트는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